안녕하세요. GMS 디자인 대표 우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센텀 파크고요. 이 집의 주제는 아이와 함께 커가는 집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이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집이 되고 싶다 라고 고객님이 말씀하셨고요. 애들이 계속 성장할 때까지 이 집에 10년 이상을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포인트가 많아서 쉽게 질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포인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집은 조금 피하고 싶다 라고 해서 무난하면서도 어딘가 고급스러움을 담은 디자인 형태로 이번 현장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현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가보시죠. 이 집은 크게 2가지 색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색상은 쉽게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연한 베이지 톤으로 전체적인 배경 색상으로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진한 우드 톤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포인트가 많아서 쉽게 질리는 디자인은 싫습니다 라고 해서 소소하게 포인트를 한번 넣었거든요. 일단은 현관은 도배지로 하게 되면 손때가 많이 타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항상 현관을 꾸밀 때 타일과 필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인데 이번 전신 거울은 가구 속에 매립을 해서 일체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관에 우리는 일괄소등을 만들도록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이번 프로젝트는 기역자로 꺾이는 구조의 현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일괄소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괄소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갈 때 불을 한번 꺼가지고 전체 소등이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관의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제 오른쪽 기준으로 지금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 기준으로 벤치와 붙박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신발장을 이렇게 띄워서 신발 정리가 수월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도 이 집에 수도 분배기가 붙박이장 하부에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들었을 때 하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벽처럼 바닥까지 쭉 내려와 있는 디자인으로 했고요. 왼쪽은 진한 우드로 포인트를 줬는데 여기 붙박이장을 벤치 형태로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 2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신발을 신겨줄 수 있는 벤치 형태로 만들었고 가구로 이렇게 감싸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관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바로 거실로 가보시죠. 자, 이 집의 거실입니다. 좀 전에 신발장에서 보신 디자인 포인트가 같이 이어져서 브릿지 형태로 거실로 같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진한 우드 라인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실입니다. 이 TV 왼쪽에 있는 붙박이장은 거실의 수납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테두리 부분을 돌출시켜서 포인트를 줬고요. 돌출시킨 우측에 이렇게 홈을 파서 이 장의 손잡이를 구현해놨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붙박이장의 푸시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현관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금속 신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이쪽에는 이렇게 은각 가공을 해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노출 손잡이, 은각 가공, 그리고 옥찬넬 위주의 붙박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시 가구를 싫어하시는 고객님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이 손잡이의 구성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TV 부분은 하부에 저희가 목작업을 통해서 심플하게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장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요. 우드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러한 TV 아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방으로 가시죠. 센텀 파크의 50평대 주방에는 크게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주방 구성의 배치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수납을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키 큰 장 하나를 넣어드렸고 여기에도 키 큰 장으로 구성하고 싶은데 이 아파트 특성이 뭐냐면 이 창문 하나를 열면 거실 창문으로 바람이 굉장히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환기가 좋은 집입니다. 그러한 장점을 살리고자 제 뒤쪽에 있는 이쪽에는 붙박이장을 넣지 않고 그 대신 여기 위에 전자제품들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집에 특별히 신경쓴 부분이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덕션 연동 후드 그리고 앤드리스 시스템입니다. 인덕션 연동 후드는 위에 후드와 인덕션을 연동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를 설치를 해서 인덕션을 켤 때 후드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미드웨이에는 엔드리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객님이 원하고 고객님이 편리하게끔 하는 선반 형태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고리를 이동시켜서 국자라든지 기타 거는 형태의 조리 도구들이 수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쓰는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줄눈입니다. 우리가 현관부터 지금 집 전체의 벽면에 타일로 지금 마감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에 줄눈을 비워 놓은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주방에 물 쓰는 공간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 옆에 있는 줄눈에는 줄눈 색상과 거의 비슷한 색상의 실리콘으로 채워놨습니다. 여기에 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물을 쓰고 여기 물이 사방에 튈 것이기 때문에 이 틈으로 흘러서 하부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디자인도 살리고 실사용을 할 때 청소가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줄눈을 실리콘으로 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방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안방 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가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붙박이장 같은 경우 은각 손잡이 형태로 대부분 다 설치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모습으로 붙박이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서랍이 있는 게 아니라 서랍 자체를 노출시켜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 깔끔하게 붙박이장 전체가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문짝을 열었을 때 내부에 서랍이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나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방 거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디자인적인 개념을 많이 담아서 만들어 드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편의에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화장대로 가보겠습니다.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좌우 중간을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놨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 손잡이로 노출을 줌과 동시에 옥천대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열면 수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판을 내부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여기 열었을 때는 여기가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화장대를 실제 사용할 때의 사용감을 위해서입니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뭔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 공간을 나머지 물건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현장은 정리에 관련돼서 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화장대의 큰 수납 공간과 서랍을 열었을 때 화장을 할 때 쓰는 다양한 물건들을 그 크기에 맞게끔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분할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대 설명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로 가보시죠.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문 바로 들어와서 입구에 변기 그리고 우측에 세면대 그리고 좌측에 샤워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크게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고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만들 때 세면대 부분에 언더카운트 세면대에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줘서 한번 구성을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방 화장실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뒷공간입니다. 보통 여기를 창고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집도 창고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어는 물에는 강하지만 안쪽이 비춰지지 않도록 불투명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정말 계륵 같은 공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아파트 50평형대 이쪽에 샤워실로 들어와서 이 공간에 오면 거의 다 곰팡이 투성입니다. 물론 번개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놓고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겨울에는 춥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 창을 닫고 환기를 잘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한과 동시에 기존에 이 공간이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곰팡이가 잘 쓰는 공간이라서 전체적으로 단열을 다 해서 조금이나마 곰팡이가 덜 생기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공용 욕실로 한번 가보시죠. 자,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도 안방처럼 조금 더 무난한 형태로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욕실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여기는 그래도 꼭 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딥그린 계열의 모자이크 타일을 거울 주변과 욕실 쪽에 만들어 봤습니다. 거울과 변기 쪽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줬는데 여기는 아이 2명이 같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큰 욕조를 넣어놨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포인트를 줬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이 욕조에 들어갔다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뾰족한 공간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서 삼각형으로 안전하게 뾰족한 부위를 없애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삼각형의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삼각형의 연속입니다. 여기는 제가 안전을 위해서 삼각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없앴다면 여기 변기 양쪽 끝에는 청소가 편리하도록 안쪽 구석진 부분을 덜어내 버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 변기 좌우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도 이쪽 코너 양쪽에 삼각형으로 포인트를 줘서 청소가 용이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세면대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 아래쪽 같은 경우에 청소하는 게 불편해서 웬만하면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하라고 보통 턱을 만들어 드리는데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를 하려면 몸이 들어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변기 양쪽과 마찬가지로 좌우 코너에 삼각형으로 구석진 부분을 없애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생활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용 화장실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시 또 거실로 나가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자, 잘 보셨습니까? 이번 현장은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우리 아이와 같이 성장을 하는 집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기보다 10년 이상 변하지 않는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던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